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10주년을 기념하고 또 HIV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들과 그간의 활동을 함께 나누고 좀 더 많은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가는 것인가,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오늘 책 휘말린 날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몇 주년이라고요? 사실은 10 플러스 1, 11주년입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경험 없이 돈 버느라 바빴고 또 투쟁하느라 바빠서 사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좀 지나갔고요. 정신 차려보니 다행히도 휘말린 날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10주년 기념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야심찬 기획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저자뿐만 아니라 또 휘말린 사람들까지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저자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 앞서서 오늘 콘서트 의미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 서보경님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휘말린 사람들 모두가 와주셨거든요. 좀 이따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와주셨다는 것은 레드리본의 활동에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을 해오고 있지만 30년, 40년을 더 기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레드리본은 HIV에 휘말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20년간 변함없이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 엮이고 묻어들어가며 공통의 것들을 구축해가는 삶의 장소로서 존재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차별에 함께 맞서고 경제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주거의 권리를 확보하고 나라는 존재가 나다울 수 있는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삶의 전 방위에 걸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가 쓰여지고 너와 나의 삶의 시간들이 날줄과 시줄로 엮여 공통의 것으로 구성되는 장입니다.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식구라는 의미와 권리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당사자가 공존하는 장에서 20여년간 우리 레드리본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궤적을 휘말린 날들을 통해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활동과 공동체의 모습에 희망을 담을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자 서보영님을 모시고 한 20분간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게 된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 요 자리에 와보게 되는 거여서요. 이야기만 많이 들었던 순간에 또 이렇게 다양한 단체와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휘말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드리고 보통 시작하는데 우리 또 사회자 선생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별도의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책을 썼다고 하면은 저자가 와가지고 혼자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중요하고 또 복잡한 속성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이 책이 무엇인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더 앞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이어져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생각하는 와중 중에서 대구 경북지회는 레드리본 인권연대라고 또 멋진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세 단체의 패밀도 포함해서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 예방협회 지회를 다 같이 이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휘발린 사람들의 활동을 생각할 때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레드리본 인권연대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늘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은 이제 보기 10권 저희가 준비해놨고요. 10권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또 오늘 구매하시면 저 사람 특별히 제가 또 사인하려고 사인펜도 직접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 책이 두꺼워가지고 요새 종이값이 많이 올라서 책이 두꺼우면은 출판사에서 아주 싫어하는데 책이 아주 두꺼워졌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이 또 여러 겹의 표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예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읽기 귀찮다, 자꾸 껍질이 벗겨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어떤 입체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이 목표하고 있는 약간 세 가지 다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꺼운 책을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이 책이 크게 세 가지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특히 대구 경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HIV의 역사를 다시 쓰고, 그래서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과학적인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탐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HIV 혹은 에이즈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소외와 고통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간 이 질병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루어온 특정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의 첫 두 장이고요. 첫 두 장을 읽으시면 어디 가서도 내가 HIV의 역사에 관해서 좀 말해줄게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역사 안에서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식들로 HIV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다뤄왔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역사 속에서 HIV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 부정의한 폭력에 어떻게 대항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HIV 인권운동의 모습들은 매우 파편적이고 매우 부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편파적인 그런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간 HIV 감염과 에이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보고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집단과 단체,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을 비롯해서 혹은 과학자 단체들, 혹은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복잡성을 다 다루기보다는 제가 함께 해왔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활동들, 2000년대 이후 진보적인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큰 세력 속에서 HIV와 에이즈의 문제를 그 자체로 아주 공중보건의 위협이고 위험한 사회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병을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HIV 에이즈를 인권의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직접 살펴봐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과 새로운 인권운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과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쓰는 방식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고
대학 교수면 대학 교수지 뭐 활동가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무언가를 하려면 우리가 마땅히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뭐에 대해서 쓰고 분석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회과학, 또 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누군가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일한 과학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일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라고 하는 것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라는 것을 학문의 가장 기초로 삼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HIV의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매우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질병의 경험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HIV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의 세 번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세 번째 성격은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틀 안에서 감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 건지, 그간 감염은 주로 의사나 의학이나 공중보건을 하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일이고 문화적인 일로 질병의 감염에 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특히나 감염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코로나19 유행 때도 잘 겪었던 것처럼 언제나 사회적인 경험인 거잖아요. 그 사회적인 경험을 어떻게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HIV도 중요하지만 인류학도 너무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보통 한 가지 정도 꼭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일종의 문화기술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문화기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기술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영어로 이거를 에스노그라피라고 합니다. 에스노그라피. 그래서 앞에 에스노는 사람들, 사람 하나하나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고, 뒤에 그라피는 포토그라피 할 때처럼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포착하고 그려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단순히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연결되는데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HIV 감염인 혹은 HIV 감염과 관련된 사람들을 활동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저리에서, 가깝게 근처에서, 또 그들의 자리에서 HIV를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어떤 종류의 암이 생겨나는지, 어떤 종류의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지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인류학의 문화기술지라고 하는 장르가 목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한 이유는 인류학에 큰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염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감염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영어로 People Living with HIV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아니라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주장인 건데 저는 이때 핵심은 HIV 감염인은 HIV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내가 HIV 감염인이라고 반드시 HIV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 인권운동이 with, 누군가와 함께 곁에 있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사실 인류학 역시 이런 with의 태도를 가지고 실제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있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탐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주 직접 겪은 일들, 가깝게 겪은 일들을 주로 기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이 사실 레프트 리본 인권연대의 활동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활동들과 여러 생각들에 사실 이 책이 아주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어디서 어떤 자극과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한국과 같이 이제 수도권 중심성이 극심한 나라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소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저희가 대구 경북의 활동가들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HIV/AIDS 인권운동은 특히 요양병원 사태, HIV 감염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사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갑자기 사실 이 질병은 전혀 크게 아플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크게 아파진 사람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큰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 감염들의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서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감염인들이 서울 밖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경험하고 고향을 떠나거나 고향을 잃거나 혹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실은 더 큰 경제적인 소외와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특히나 대구 경북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주 아프게 될 경우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혹은 집을 찾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 상태에 여러 감염인들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좀 더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서울과 수도권이 상징하는 포용성, 다양성, 익명성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서울 이외의 공간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배제와 간섭,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땅히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많은 중장년층 감염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젊고 더 부유한 사람들은 서울에 다 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변화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의 활동가들이 주목해 온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경험하는 어떤 트라우마나 깊은 정신적인 상처, 가족과의 갈등, 혹은 매우 폭압적인 국가폭력의 경험, 사생활을 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삶에서 직업을 잃게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더 깊은 빈곤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나쁜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구 경북의 활동가들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론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책에서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만 설명드리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는 매우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HIV 감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의료비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방식의 아주 특수화된 형태의 낙인을 통해서 너는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는 정도의 삶밖에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라고 하는 점을 이 책이 지금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 집중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의 정상성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매우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동성애자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특정한 종류의 소수자들만 이 사회에서 포용의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이성애자와 다를 바 없이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런 종류의 삶만이 모든 종류의 소수자들, 동성애자, 퀴어가 도달해야 하는 삶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 이념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대구의 활동가들과 대구의 자조모에서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빈곤의 문제, 매일의 소외의 문제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레드리본 인권연대를 꾸려온 사람들만의 고유한 성격이 사실은 이 책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퀴어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 그 사람 퀴어야? 동성애자야? 이렇게 누군가의 특정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지 말고 퀴어하다, 우리말로 무슨 일을 해낸다 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해보자 라고 이제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주장은 그간 HIV, 에이즈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여러 여성 활동가들, 대구의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과 부적에서도 크게 비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레드리본 인권단체를 꾸려온 우리 여성 활동가들은 스스로를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로 규정하고 정체화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경계와 규범에서 이탈하는 힘을 키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여성 활동가들이 해온 일들이야말로 사실은 매우 퀴어한 일이다라고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감염민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가게를 꾸려나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장애와 HIV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일을 하고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언제나 어디서든 들어먹는 정답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답을 함께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우리의 지금의 실천들이 아주 퀴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HIV에 휘말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가장 큰 힘이자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일,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일들을 계속 해와주셔서 이 어려운 휘말림을 멈추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